그러면 여러분, 그 멀쩡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여러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줬다는데 세금을 수십조 원 깎아줬더니 경제 좋아졌습니까?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불경기에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면 경기가 더 나빠져요. 왜냐? 국가 재정력이 취약해져서 동네에다 지원을 해주면 돈이 많이 돌아서 활성화되는데 돈을 못 쓰니까 정부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다 굶어 죽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어려울 때 정부가 원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고 결국은 경제를 망치고 있어요.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어요. 정신 차려라! 이렇게 혼을 한번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을 내는데 직접 혼을 내긴 어려우니까 선거에서 투표를 해서 강청일을 당선시켜서 혼을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도 온갖 동네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기대하는 그런 분들조차도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내겠다, 이러다가는 나라를 망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보수 세력 전부 다 전멸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조차도 이제는 혼을 좀 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 더 엄하게 키워야 합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나쁜 짓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야단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더 엄하게 징계를 해야죠. 책임을 묻고 혼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똑바로 자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 됩니다. 그런데 귀하다고 이쁘다고 옹냐 하면서 나쁜 짓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때리고 훔치고 그런 거, 아이고 우리 자식 귀하니까 그래 괜찮아 하면 나중에 살인범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자식을 키우는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가 일을 맡긴 대리인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이 맡긴 도구로, 주인이 맡긴 힘으로 주인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당연히 혼을 내야 더 이상 그런 짓 안 할 것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에 들어섰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되돌아 나가게 하는 게 진정 위해 주는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직후부터 이 얘기를 줄창 계속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고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해야 국민도 편하고 이 나라도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저조차도 그런데 윤석열 정권을 정말 지지하고 위하는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더 크게 실수하지 않도록, 더 크게 실패하지 않도록, 더 비난받지 않도록,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청희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 뽑고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뽑을 때 여러분 사랑해서 뽑습니까?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으로 뽑습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해달라고 왕으로 뽑습니까? 우리 일을 대신해달라고, 우리 좀 더 잘 살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게 해달라고 대신 일해달라고 일꾼으로 뽑는 것 아닙니까? 그 일꾼이 일 똑바로 안 하면 당연히 야단치고
더 일 잘하게 하는 게 똑똑하고 현명한 주인의 태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으로 자기 뱃속이나 채우고 저기 고속도로 종점이나 바꾸고 어디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풀어서 땅 투기나 하고 국민이 맡긴 세금으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대사 임명해서 호주로 보내서 국제적 망신당하고 그래서야 썩었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책임을 묻고 가던 길 멈추고 다시 평화로운 한반도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민주적인 사회로 성장하는 정말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무너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계속 저렇게 행패 부리고 나라 망치도록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식을 털어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0.73% 차로 치고 난 다음에 이 나라 운명이 갈렸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억울해할 거 없어요. 결국 국민의 선택입니다. 문제는 그 위중한 대통령 선거에서도 4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3명 중에 1명 이상 투표하지 않습니다. 이번도 과연 3명 중에 1명까지 포기할지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어때요? 반도 투표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주변에 포기하지 않게 하면, 투표하게 하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도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면 국민을 위한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권력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야 최선을 다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도록 놔둔 것도 우리가 조금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도록 행동하도록 실천하도록 우리가 함께 손 꼭 잡고 투표소 가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권력을 포기하지 않고 꼭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다. 이 나라의 주권자가 바로 우리다. 4월 10일에는 국민을 거역하는 권력에 맞서서 국민이 이기는 날, 국민이 승리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도구로 강청희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청희. 그리고 제가 이거 잊어버릴 뻔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가지 예측을 했는데 제가 무슨 문헌은 아니고 뻔한 거라서 제가 예측을 좀 했는데 대체적으로 다 맞췄어요. 그 중에 하나 마지막 남은 거, 분명히 눈물 흘리면서 엎드려 절하고 사과한다고 할 거다. 이번만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달라 이럴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벌써 눈물에다가 혈서 쓰는 사람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단체로 절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한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100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선거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눈물 내고 이러면 아이고 불쌍해라, 또 찍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선량하지 않습니까?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눈물에 약하고 이웃의 어려움에 동정을 합니다. 착한 국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눈물은 약자가 흘리는 고통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수 국민의 아픔을 이용하는 악어의 눈물입니다. 눈물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정하고 연민해야 될 약자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 동정하고 연민해야지요. 그런데 강자들이 악어가 뭘 잡아먹을 때 쉽게 목구멍 넘어가라고 흘리는 그 눈물은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정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은 선거나 투표를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정말로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하는 시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결정되는 정말로 엄혹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을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망가뜨린 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하고 국민의 삶에 무관심한 정권이 저지른 그 국정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걸 용인하거나 이걸 방치해서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눈물 흘리는 그들은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이 흘리는 그 가짜 눈물, 그 눈물을 동정한 연민한 대가로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눈물을 그보다 수십 수백 배 더 많이 흘리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혹여 그들의 잘못을 방치해서 그들의 과오, 그들의 교만을 책임을 묻기는 그냥 반대로 오히려 격려하는 결과가 돼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훼손되고 이 나라 운명이 갈라지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어쩌면 흘리게 될 그 수없이 많은 그 눈물에 우리는 동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세 오르는 거 감당 못하고 이자 감당 못해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당장에 끼니